세계의 위인 이야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세 번째. 팔로마를 사랑한 뒤죽박죽 천재 화가 피카소. 피카소, 팔로마가 금방 날아갈 것 같구나. 정말 대단해. 어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고 미술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기뻐하셨어요. 너는 장차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아버지가 아끼는 붓과 팔레트를 주마.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어요. 특히 비둘기 그림을 잘 그렸는데 팔로마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피카소는 나중에 자신의 딸에게 팔로마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좋아했지요. 피카소를 훌륭한 화가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좋은 미술학교에 보내는 등 어려운 형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피카소는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거나 박람회에서 예술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어요. 고양이 4마리. 피카소와 젊은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그림을 벽에 붙이고 이야기하던 카페 이름이에요. 이곳에서 피카소는 첫 전시회를 열었지요.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이 시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 기쁘면 기쁜 마음을, 슬프면 슬픈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해. 피카소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에 담아냈어요. 그래서 친구의 죽음 등 슬픈 일이 있던 시기에는 청색을 많이 써서 우울한 느낌이 드는 그림을 그려 청색시대라고 하였어요.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던 시기에는 화려한 색을 많이 써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장밋빛 시대의 그림이라고 부르지요. 맙소사, 이게 그림이란 말인가? 앞모습과 뒷모습이 뒤죽박죽 섞여 여자들이 괴물 같군. 피카소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실망하여 그림을 둘둘 말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사진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고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가장 그림다운 그림이며 예술품이라고 평가했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이 아비뇽의 아가씨들로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작품이 되었지요. 피카소의 많은 작품이 독특하지만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입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그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물의 앞면, 옆면, 뒷면 등을 동시에 표현하는 입체적인 그림이었으며 또 한 작품에 여러 재료를 섞는 방법도 사용했어요. 피카소는 평화로운 비둘기를 좋아한 것처럼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살던 시대에는 큰 전쟁이 자주 일어났지요. 그림은 나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졌어.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전쟁이 얼마나 흉측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피카소는 흰색, 검은색, 회색만을 사용하여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발표했어요. 이 그림을 통해 작은 시골 마을의 전쟁으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상황을 고발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지요. 피카소는 92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왕성한 예술 활동을 펼쳤어요. 화가로서 그림을 그린 것은 물론 조각, 판화, 도예 등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좋은 예술가의 자질도 타고났지만 자유로운 성격과 끊임없는 실험 정신을 발휘하며 평생을 노력한 피카소에게 사람들은 천재 화가, 20세기 위대한 예술가라는 표현을 쓰지요. 뜨거운 태양, 여인, 투, 서커스. 평화를 사랑하며 정열적인 삶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는 파블로 피카소. 그의 작품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이 미술관을 찾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멋진 작품을 많이 남긴 입체주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이야기는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도 피카소처럼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나도 화가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 이렇게 화면이 큰 화면, 그 밑에 작은 화면 이렇게 나오는 입체적인 재미있는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려워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시작해 볼게요. 자, 활용 모형을 보면 A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선. 다 접어주는 선이죠? 접어줄게요. 가운데부터 접어볼게요. 가운데 중심선 요만큼 남겨놔야 요만큼 남겨놔야 중심선이 되네요. 눌러서 가운데 눌러서요.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접고요. 또 앞에 있는 A선 여기도 중심선은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자, 이번에는 돌려서 자, 여기도 A선이 있죠? A선은 중심선은 꼭 누르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하고요. 마지막 여기 선이 A선이 보여요. A선을 이렇게 살짝 모양 잡아서 중심선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A선 4개는 다 접었어요. B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B는 여기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일단 접는 선으로 접고 나중에 여기 D선은 잘라줄게요. 자, B선은 가운데. 자, 중심선은 손으로 꼭 눌러서 맞춰주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갑니다. 이쪽으로도 쭉 갔어요. 자, B선까지 됐습니다. 자, 우리 C를 찾아볼게요. C를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모서리에도 하나 보이고요. 또 어디 보이나요? 자, 여기 가운데 큰 네모, 요 위쪽에 작은 네모 보이지요? 이거 다 잘라줄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오릴게요. 자, 여기는 짧게. 우리 여기 뒤까지 쭉 오려볼까요? 여기는 여기까지 오려주고 다음 여기 C선을 오려줍니다. C선 오리고요. 그 다음 이 가운데 네모는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반을 접고 잘라주면 구멍이 생기겠죠? 우리 큰 네모부터 만들어 볼게요. 큰 네모는 크게 구멍이 뚫리도록 자, 잘라보겠습니다. 한 면, 두 면, 세 면. 잘리니까 벌써 큰 네모가 됐어요. 이번에는 작은 네모는 이렇게 한쪽, 또 여기 세로로, 이번에는 가로로 자,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이렇게 펴줄 건데요.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이 종이는 조금 있다가 우리 입체무늬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는 버리지 말고 잘 놔뒀다가 입체무늬 만들겠습니다. 자, D는 아까 요 선은 C 자를 때 요만큼 잘랐고요. 여기 D 요만큼 남았어요. 자, D선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모두 잘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가위질은 다 했고요. 여기 이제 우리 풀칠 남았어요. 풀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놓고 여기 큰 네모가 밑으로 오게 놔두고요. 여기 요 A선 있는 것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으면 여기 풀칠 나오고요. 여기 풀칠 나오죠? 이렇게 두 면이 만나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에 풀칠을 할까? 아무 쪽에나 해도 되죠. 뭐 이쪽에다가 풀칠하겠습니다. 풀칠을 해서 이쪽에 딱 만날 수 있도록 풀칠을 했습니다. 잘 붙었나요? 잘 붙었으면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뒤로 가도록 이렇게 뒤로 갔나요? 뒤로 가면 자연적으로 뒤에는 작은 네모, 위에는 큰 네모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의 기분의 색을 표현한다면을 안쪽으로 접고 피카소 그림 따라 그리기를 안쪽으로 접고 반을 잡으면 우리가 오늘 만든 나의 화가책 완성됐어요.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 작가 있으니까 여기 책 제목 넣을 거고요. 표지고요. 열면 피카소 그림 따라 그리기 있고 이쪽은 오늘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있고 여기 작은 네모는 뒤로 가고 큰 네모는 앞으로 오게 이렇게 뒤에를 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 입체책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종이들은 아까 잘라놓은 네모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려서 여기 큰 네모에 뒤에다 붙여도 되고 작은 네모에 붙여도 되고 옆에 붙여도 되고 자유롭게 붙여서 입체처럼 보이는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여기다 놓고. 자, 이 친구는 입체 도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열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피카소 그림 따라 그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그려보자고 했거든요. 옆에 지금 누가 있나요? 옆에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있나요? 엄마가 있나요? 엄마, 친구 옆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 이쪽은 오늘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자, 이 친구는 빨간색이래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만 왕따 시키고 놀았기 때문에 아, 기분 나쁠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빨간색이 화가 날 때 생각나는 색인가 봐요.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제목처럼 입체 도형이었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큰 네모, 긴 네모, 작은 세모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렇게 뒷면을 세워주면 이렇게 전시하면 돼요. 자, 입체 도형책이고요. 자, 이 책은 예쁜 무늬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여기 남자친구가 옆에 있나 봐요. 옆에 남자친구 얼굴 그려줬고요. 이 친구의 기분은 오늘 무지개색이에요. 아빠가 수첩을 사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무지개색. 기분 좋은 색을 무지개색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늬책이니까 여기 하트 무늬도 있고 별표도 있고 아니 화살표도 있고 별표도 있고 꽃무늬도 있고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요. 이것도 맨 뒷장을 이렇게 세워주면 자, 이렇게 멋진 입체책이 완성됐습니다. 야, 어때요? 멋지죠? 우리 아까 만들 때 어려웠나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아까 있는 그 안에 있던 큰 네모, 작은 네모 안에 있던 네모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마음껏 잘라서 이 안쪽에 이 친구들이 한 것처럼 위쪽, 아래쪽, 옆쪽, 뒤쪽 다 상관없거든요. 멋지게 해서 입체책을 만들어 보세요.